안녕하세요, 성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거리의 핵심 파워 어퍼블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어퍼블루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훌라후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훌라후프 밑에 제가 스윙의 최저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테이프를 부착해 왔는데요. 우선 최저점에 있을 때 공을 치는 순간 이 최저점에 오기 전에 공이 맞고 클럽이 최저점을 지나가게 되면 바로 다운블루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최저점을 지나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공이 만나게 되면 이걸 어퍼블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스윙으로 한번 다운블루와 어퍼블루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보통 다운블루로 공이 맞는 분들 보면 볼 위치가 스탠스 중앙에 오게 되고요. 그리고 머리가 앞에 나가서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같이 머리가 나가게 되면 그만큼 몸이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발사각이 지금 상당히 낮게 나왔는데요. 그리고 우측으로 밀리는 볼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한번 어퍼블루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볼의 위치를 약간 왼발 뒤꿈치에다 놓고 치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더 발사각이 높게 나왔고 스핀량도 적당하게 나왔는데요. 지금과 같이 어퍼블루로 쳐야만 훨씬 더 볼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볼의 데이터를 파워 어퍼블루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 파워 어퍼블루냐? 어퍼블루로 쳐야만 공의 힘 전달이 같은 스피드로 치더라도 훨씬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아이언 2개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이해를 쏙쏙 시켜주실지 좀 기대가 되는데. 네. 제가 피칭 웨지와 4번 아이언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제가 이와 같이 클럽을 앞으로 45도 정도 벌린 상태에서 만약에 양쪽 끝에서 사람이 앞으로 잡아당겼다 그러면 제가 이와 같이 앞으로 가겠죠. 네. 근데 이와 같이 이렇게 좁혀서 같은 힘으로 잡아당긴다 그러면 앞으로 훨씬 더 잘 갈 겁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제가 팔을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안 나가게 네,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안 나가겠죠. 네. 그래서 이게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같은 힘으로 당겨도 제가 힘 전달이 훨씬 더 앞으로 잘 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피칭 웨지보다 4번 아이언이 왜 멀리 갈까요? 바로 지금과 같은 원리 때문인데요. 피칭 웨지 같은 경우는 약 45도의 로프트를 가지고 있고요. 약간 다운블로로 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 5도 정도 내려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각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당기는 효과가 있겠죠. 네. 네. 반대로 4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약 25도의 로프트가 있고요. 그리고 훨씬 더 수평으로 때리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훨씬 더 이 각이 좁아지기 때문에 같은 스피드로 때리더라도 공의 힘 전달이 훨씬 더 잘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드라이버는 어떨까요? 드라이버는 약 10도 정도의 로프트에 올려 때리기 때문에 상당히 좁아지겠죠. 그래서 같은 힘으로 때려도 공의 힘 전달이 훨씬 더 잘 되는 건데요. 만약에 다운블로로 때리게 되면 이게 벌어지기 때문에 힘 전달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파워 어퍼블로로 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퍼블로로 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우선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퍼블루를 치기 위한 좋은 셋업, 어퍼블루를 치기 위한 좋은 중심 이동, 마지막으로 어퍼블루를 하기 위한 좋은 손목의 움직임, 이거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중심 이동하면 왼쪽에서 임팩트의 때 중심 이동이 되면서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중심 이동을 왼쪽으로 실어서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드레스에 있던 위치보다 중심 이동을 하게 되면 골반도 앞으로 가고 손도 앞으로 가고 머리도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찍혀 맞아서 다운블루로 맞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퍼블루로 쳐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체중이 오른발에 남은 상태로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어퍼블루로 칠 수는 있겠지만 힘 전달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비거리가 많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중심 이동보다도 압력 중심이 왼쪽으로 뒤더지게 되고, 그리고 머리는 뒤쪽으로 남으면서 클럽을 보내줘야 올려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중심대 압력 중심은 보내주고 머리를 뒤로 남아서 칠 텐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 네. 지금 압력 중심은 왼쪽으로 보내면서 머리는 뒤로 남으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훌라후프를 보시면 제가 압력 중심은 왼쪽으로 보내주고 머리는 뒤쪽으로 남아야 이와 같이 올려치는 궤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심은 왼쪽으로 보내주고 머리를 뒤쪽으로 남겨서 올려치는 이런 궤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이거는 세게 치는 게 아니라 드릴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압력 중심을 보내기 위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왼발을 들었다가 디뎌주는 거예요. 왼발을 들었다가 오른발을 이와 같이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왼쪽 발에서 맞을 수가 있겠죠. 이때 중요한 거는 머리를 뒤쪽으로 남기는 거예요. 제가 들었다가 머리를 뒤로 남기면 당연히 넘어지겠죠. 제가 만약에 버티게 되면 앞으로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오른발이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동작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하게 되면 왼발을 들었다가 오른발을 못 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압력 중심이 이동이 안 된 거겠죠. 제가 한번 쳐볼게요.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어퍼블루의 느낌을 느껴보는 거예요. 왼발을 들었다가 땅 하고 뒤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뒤로 남는 게 자연스러운 동작인 겁니다. 근데요, 이 네. 왼발을 딛는 타이밍을 네.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언제 딛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보통은 백스윙에 갔다가 지금 초반에 내려오는 때 딛는다고 생각하시면 왼발이 클럽을 내리는 거에 있어서 힘을 가속을 붙이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백스윙이 올라갈 때 다리를 누르면서 오면 팔이 저절로 그 힘에 당겨져 내려오고 그 가속을 이용해서 이제 휘두르는 겁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했다가 백스윙이 거의 도착할 때쯤 왼발이 같이 눌러주면서 스윙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올려치는 느낌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코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세계적인 선수들 중에 이렇게 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스윙할 때 오른발이 왼쪽 발에 거의 달라붙을 정도로 이와 같이 끌어붙이는 거예요. 네. 근데 끌어붙일 때 머리가 앞으로 나가면 제가 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뒤쪽으로 남기고 발을 끌어붙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게 되냐면 많은 분들이 찍어 치시는 분들 보면 오른발은 버티고 상체가 나가요. 네. 그래서 반대로 머리는 뒤로 남기고 발을 넣어주게 되면 훨씬 더 올려치는 형태의 스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발 끌어붙이는 거와 머리를 뒤에 남기는 거, 두 가지만 생각하고 쳐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에 나가서 만약에 찍어 맞으신다면 지금 이 딱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 머리만 뒤에 남기고 오른발을 한번 앞으로 보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 이렇게 찍혀 맞던 게 반대로 올려치는 형태가 돼서 찍어치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버는 약 10도 정도의 로프트에 올려 때리기 때문에 상당히 좁아지겠죠. 그래서 같은 힘으로 때려도 공의 힘 전달이 훨씬 더 잘 되는 건데요. 중심 이동보다도 압력 중심이 왼쪽으로 뒤더지게 되고 머리는 뒤쪽으로 남으면서 클럽을 보내줘야 올려칠 수가 있습니다. 왼발을 들었다가 오른발을 이와 같이 띄워주는 거예요. 머리를 뒤쪽으로 남기는 거예요. 왼발을 들었다가 땅 하고 뒤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뒤쪽으로 남기고
발을 끌어붙이는 거예요. 중심 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면 다음으로는 제가 코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코킹하면 백스윙을 했다가 대부분 여기서 다운스윙 때 최대한 가파르게 내려오다 보면 찍혀 맞게 됩니다.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최대한 빠르게 내려오기 위해서 공 쪽으로 가파르게 내려오면 당연히 찍혀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게 그 다음에는 손목을 이와 같이 풀어 때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거리가 안 나겠죠. 아까 중심 이동이랑 똑같습니다. 왼쪽으로 딱 가게 되면 찍혀 맞고 거기서 반대로 나오면 힘을 못 쓰듯이 손목도 최대한 가파르게 끌고 내려오면 찍혀 맞고 또 반대로 풀어버리면 훨씬 더 또 거리 손해를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훌라후프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스윙을 할 때 이와 같이 원을 그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원을 그렸다가 스윙을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거겠죠. 골프 네. 스윙이라는 게. 근데 많은 분들이 백스윙 때는 이 훌라후프와 같이 동그랗게 원을 그렸다가 다운스윙 때는 거리를 내려고 직선 운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 쪽으로 가파르게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찍혀 맞을 수밖에 없고요. 그걸 위해서 바깥에서 손목을 풀어서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훌라후프가 있다 그러면 제 손이 몸 앞에 있다 그러면 제 손이 멀어져서 훌라후프 원을 그렸다면 당연히 훌라후프 원을 따라서 이와 같이 크게 몸과 멀어지게끔 내려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가파르게 내리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백스윙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클럽을 여기 고정했다 그러면요. 이와 같이 클럽을 쓱 빼서 몸과 멀어지게 해서 휘두는 겁니다. 네, 멀게 빼서 이와 같이 휘두르는 거예요. 보통 레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올리면 레깅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가파르게 내리게 되면 클럽이 이렇게 쓰면서 펴지게 되겠죠. 즉 옆으로 이와 같이 쭉 꽂게 되면 손목각이 훨씬 더 좁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보통 스윙을 하게 되면 큰 아크를 만들고 나서 클럽이 떨어지는 중력에 의해서 휘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칼집이 있다 그러면 칼집에서 쭉 뽑아서 스윙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제가 만약에 칼을 이렇게 찼다고 생각을 하면 칼을 쭉 뽑아서 휘두르는 거예요. 오. 칼을 쭉 뽑아서 휘두르듯이 제가 여기서 이게 아니죠. 손목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바로 공 쪽으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몸하고 멀어지게끔 쭉 뽑아서 스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아크가 큰 아크를 만들게 돼서 훨씬 더 올려 때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손이 최단거리로 빠르게 공 쪽으로 오면 스피드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짧으면 짧을수록 가속을 붙이기가 힘든 건데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하시는 게 최대한 단거리로 가면 비거리가 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충분히 몸하고 손을 멀게 빼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샤.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클럽을 빈스윙인데요. 백스윙 쪽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두는 거예요. 네. 오. 그래서 휘두르고 오. 이렇게 되게 되면 네. 제가 원을 그리는 거죠. 크게 제가 여기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칼집 빼는 동작 같이 손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쭉 빼서 휘두르고 쭉 빼서 휘두르고 오. 이걸 하게 되면 스윙 아크를 크게 휘두르면서 원을 직선 운동으로 하지 않고 원을 크게 그릴 수가 있어요. 최대한 원을 크게 그리는 거예요. 손을 원을? 크게 그어서 원을 크게 그려서 스윙. 네. 오. 손을 크게 들어서 스윙.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원을 그리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몸풀기 할 때 이런 동작 되게 좋아요. 크게 몸을 해서 오. 휘두르고
아까 여기서 칼집이 쭉 뽑아져서 휘두르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원을 크게 그리면서 공을 올려 때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셋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심 이동이라든지 코킹 이런 걸 잘함에도 불구하고 셋업이 좋지 않아서 어퍼블루로 치지 못하고 다운블루로 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셋업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보리치입니다. 보리치는 대부분 오른발에 많이 놓는 분들이 찍혀 맞기 때문에 공을 왼발 뒤꿈치나 만약에 너무 찍혀 맞는다 하면 조금 더 왼쪽 정도 놓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머리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공이치가 왼쪽으로 가면서 머리가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치게 되면 찍혀 맞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머리가 공하고 멀어지면 불안한 느낌들이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드라이버를 올려 때리기 위해서는 머리가 약간 오른발 위쪽에 있는 느낌으로 약간 뒤에서 셋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제 중심이 약간 60% 오른쪽으로 쏟아지게 되는데요. 좋은 체크 방법으로는 클럽을 앞에다 이렇게 놓고요. 몸을 오른쪽으로 해서 이 샤프트 기울기가 왼발 뒤꿈치 안쪽까지 공이치가 왼발 뒤꿈치 그리고 몸의 기울기도 왼발 뒤꿈치에 놓도록 몸을 기울여진 상태로 치는 겁니다. 제가 이 셋업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샤. 제가 오늘은 비거리의 핵심 파워 어퍼블루를 치기 위한 셋업 그리고 중심 이동 그리고 손목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잘 따라해서 프로들과 같이 파워 어퍼블루로 거리를 향상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다운스윙 때 최대한 가파르게 내려오다 보면 찍혀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손목을 이와 같이 풀어 때리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클럽을 쓱 빼서 몸과 멀어지게 해서 휘두는 겁니다. 이쪽으로 드는 거예요. 네. 오. 그래서 휘두르고 공을 왼발 뒤꿈치나 머리가 약간 오른발 위쪽에 있는 느낌으로 뒤에서 셋업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퍼블로로 치려고 하다 보면 좀 회전이 약하다? 전 이런 느낌을 좀 받는데 회전은 어느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네. 몸 회전이 어느 부분에서 가장 빨라야 되냐면요. 바로 백스윙 왔다가 다운스윙 이 초반에 스피드가 빨라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임팩트 때 빨라지다 보니까 클럽이 열려서 우측으로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임팩트에 가까워질수록 몸 스피드는 제어되고 이제 클럽이 빨라져야 되는데요. 백스윙이 왔다가 여기서 최대 몸을 회전을 하려고 힘을 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클럽을 빨리 돌리게 되면 클럽을 던지는 타이밍에 의해서 몸이 저절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창 던지기를 하면 제가 이 안에서 던진다고 하면 던지는 그 타이밍으로 인해서 제가 저절로 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처럼 최대한 가속을 초반에 주시고 클럽을 보내주면 자연스럽게 임팩트 때는 하체가 잡히면서 클럽이 빨라지게 될 겁니다.